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생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숲TV로 보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디애나는 작년이랑 구성상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인디애나는 그 전력으로 동부에서 컴파까지 가고, 근데 올 시즌의 스타트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뭐 벌써 2연패 중인데 작년이랑 달라진 게 크게 없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템포도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인디애나의 원래 가장 큰 강점은 얘네들이 3점 같은 것들은 오락가락 하더라도 이 상대의 림 공략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얘네들이 야투율이 되게 높아. 야투율이 작년에 50%가 넘는 팀이었었는데 아마 리그에서 이제 최소한 3위 안에는 드는 팀이었었어요. 야투율이. 그만큼 덩크라든지 이제 외곽보다는 좀 확률 높은 공격, 그거를 많이 택하는 팀인데, 그만큼 이제 림을 파고들 수 있는 포워드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뭐 선발이나 벤치나. 그렇다고 인디가 뭐 외곽을 안 돌리는 팀은 아닌데, 무튼 지금 올 시즌에 이 3점이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얘네들은. 인디애나가 첫 두 경기 동안, 특히 할리버튼이 두 경기 동안 3점 슛이 16개 중에 하나 들어갔거든요. 어시스트도 별로야, 지금 턴오버도 적지 않아, 이래가지고 인디애나의 경기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인디애나가 이제 두 경기 동안 3점슛 31개 중에 9개, 30개 중에 3개 넣었거든요. 직전 경기는 3점슛이 10%였어. 그 지경이어가지고 지금 인디애나가 굉장히 안 풀리는데, 경기를 보면은 막 템포 같은 것도, 원래 인디애나는 빠른 공격, 빠른 농구, 런앤건 공격, 런앤 공격을 많이 하다가 시아캄이 오고 나서 약간 밸런스를 갖췄거든요. 그러고 나서 컴파까지 갔으니까 작년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 뭐 이런 거였었는데, 사실 직전 경기 뉴욕이 지난번 보스턴한테 이 리바운드에서 굉장히 약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뭐 그 랜들이나 하텐슈타인이 나가고 카레스니 타운스가 왔으니까 좀 인사이드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인디애나가 이렇게 활동량 좋고 높이도 높고 운동 능력 좋은 이런 애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는 이 뉴욕의 리바운드 약점을 공략하지 못했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 반대로 필라델피아도 지금 엔비드나 폴 조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꼭 팀의 탑3 중에 맥시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작년에 엔비드가 경기를 뛸 때와 안 뛸 때, 엔비드가 뛸 때는 승률이 거의 80%예요. 근데 엔비드가 없을 때는 승률이 37.5%. 이렇게 엔비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승률이 40%나 차이가 났고, 그 팀의 득점도 11점 정도 차이가 나고, 야투율이나 3점슛도 한 4%가량 떨어집니다. 그만큼 필라델피아가 엔비드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팀인데, 그래가지고 엔비드가 올 시즌도 백투백은 모조리 결장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폴 조지를 데리고 왔는데 폴 조지까지 누워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필라델피아도 사실상 차포를 떼고 경기하는 상황이긴 하거든. 근데 그게 지난번 미러키 원정에서 시즌 첫 경기 때는 나름대로 괜찮았다가, 직전 토론토한테는 필라델피아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특히 토론토에 뭐 제가 이제 이름 없는 선수라고 했는데, 보니까 토론토가 작년에 전부 2라운드 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후반대에 뽑은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뭐 되게 에너지 레벨로 필라델피아의 벤치 구간을 쌈싸먹는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도 뭐랄까 좀 이런 에너지 레벨 그런 것들이 썩 좋지는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경기거든요. 이게 둘 다 작년 같지가 않다. 근데 필라델피아는 뭐 엔비드나 조지가 빠져서 그렇다 치고, 인디애나 이 새끼들은 작년이랑 지금 뭐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뭐 필라델피아가 지난 경기도 우브레가 못하지는 않았거든. 글쎄, 나는 이거는 7.5 정도면은 필라델피아 프렘 보고 싶기는 해. 이건 아무래도 인디애나가 뭐 언제고 살아날 수가 있겠죠. 작년이랑 전력이 똑같잖아. 근데 작년에 컴파까지 갔단 말이야. 인디애나가 사실 포텐셜, 필라델피아가 엔비드나 조지가 빠진 상황에서 이 경기에서 갑자기 인디애나가 작년에 그런 위용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할리버튼이 너무 못하거든 지금. 그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필라델피아의 프렌 쪽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언더 보고 있는데, 일단 필라델피아가 페이스 자체가 조금 느린 편이기는 해요. 원래 엔비드가 있을 때는 이게 좀 더한데, 일단은 필라델피아 페이스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도 않고, 필라델피아도 3점이 막 인디애나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잘 안 터지고 있거든요. 31개 중에 9개, 29개 중에 뭐 9개 이 정도로 3점슛이 그렇게 막 신통치 않은 편이에요.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일단은 뭐 언더, 인디애나 경기 언더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얘네들 지금 초반에 두 경기 동안 사실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있다. 저는 뭐 언더에다가 필 보는데 어려워요 되게. 그 다음에 브루클린 대 미러키 경기 있는데, 이거는 일단 상대 전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루클린이나 미러키의 상대 전적인데, 네, 여기 화면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브루클린 기준으로 홈팀이니까 오른쪽에 미러키가 있잖아요. 양팀이 맞대결상으로 일단은 미러키가 5연승을 달리고 있고, 최근 3시즌 동안
2대 9로 미러키가 굉장히 많이 앞섰습니다. 뭐 꾸준하게 미러키는 동부에서 강자이기도 했었고 브루클린은 듀란트, 하든, 어빙 얘네들이 해체한 이후로는 사실상 경쟁력이 조금 많이 떨어졌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상대 전적은 미러키가 좀 많이 앞서고 있다. 근데 올 시즌 이제 초반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브루클린은 구성상으로도 봤을 때 안 그래도 미칼까지 나갔으니까 구성이 되게 좀 좋지가 못해요. 먼저 벤 시몬스. 벤 시몬스는 이제 물론 수비 좋고 키 크고 그런 선수긴 한데 근데 너무 이제 또 등부상이 고질적인 등부상이 있다 보니까 옛날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벤 시몬스는 상대가 이 파울 트러블 그 파작 같은 거 자유투 속에 유도하면은 벤 시몬스의 기량을 그냥 절반 가까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라인업상으로 지금 이제 캠 토마스 말고는 공격적으로 자랑할 만한 선수가 별로 없는 점. 이게 캠 토마스는 확실히 좀 포텐셜이 있는 슬래셔기는 한데 미칼도 없고 그런 점에서 브루클린의 공격은 좀 무디다. 대신에 수비는 조금 괜찮다. 지금 센터에 DFS 도리안 피니 스미스를 쓰고 있는데 이 자리는 클렉스턴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얘를 선발로 많이 쓰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브루클린은 전반적으로 높이가 조금 낮고 대신에 좀 단단한 수비, 범용성 있는 수비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기는 하다. 대신에 미러키는 높이가 쿤보가 일단 있고 이런 애매한 수비지는 쿤보가 그래도 뚫어낼만 하죠. 지금 쿤보는 2경기 동안 본인은 잘하고 있습니다. 첫 경기 때는 릴라드가 그야말로 개터졌고 토린 프린스도 미들턴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3점 같은 거 맹폭하고 로페즈도 막 블락 6개 찍고 이랬었는데 바로 다음 경기는 미러키가 전반적으로 기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러키가 내일도 원정 인정. 미러키가 작년에 홈에서는 31승 11패 아주 좋았는데 원정에서는 18승 22패로 좀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기는 나거든요. 글쎄 이거는 뭐 아무래도 좀 미러키가 이 릴라드의 폼에 따라서 좀 요동치는 팀이 돼버린 거 이것도 조금 아쉬워. 원래 좀 쿤보를 좀 중심으로 잡았을 때는 미러키가 나름대로 좀 평균 이상의 경기력을 계속해서 담보를 해왔었는데 이 릴라드가 끼니까 확실히 수비도 주루가 있을 때보다는 떨어지고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내일은 과연 릴라드, 게트주, 프린스 여기다가 뭐 로페즈도 3점 쏘니까 외곽 자원들이 얼마나 힘을 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즌 초반 미러키의 이런 공격력들이 그렇게 막 좋아 보진 않는다. 첫 경기는 되게 잘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 시카고한테 홈에서 쳐 맞는 거 보니까 미러키도 일단은 초반에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다는 생각이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브루클린 쪽의 프렌 같은 거 미러키가 9.5 마인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프렌이 조금 가깝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 경기가 그렇게 많은 점수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어느 한쪽이 막 이렇게 막 쫙 앞서 나가는 그런 경기보다는 좀 비등비등한 승부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브루클린 프렌에다가 언더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미러키 드루 할러데이 대신에 릴라드가 왔는데 근데 미러키가 그렇다고 막 템포가 엄청 빠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게 언더가 날라면 브루클린이 계속해서 작년에 이제 후반기 때 좋았던 그런 수비력도 보여줘야 되고 이런 뭐 쿤보 제어라든지 릴라드가 오늘도 좀 안 터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아직까지 브루클린의 수비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가지고 저는 언더 쪽도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포틀랜드 대 뉴올 경기인데 얘네들은 한 이틀 전에 대결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포틀랜드가 홈이고 뉴올이 원정이었었는데 얘네들도 상대 전적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양 팀의 상대 전적 한번 보면은 자 왼쪽이 포틀 오른쪽이 뉴올인데 보시다시피 뉴올리언스가 지금 이렇게 연승행진 중이에요. 포틀랜드 상대로는 포틀랜드한테 이제 7연승 중입니다. 뉴올이. 그리고 뭐 한 번 이긴 거 말고는 최근에 한 4시즌, 올 시즌까지 포함해가지고 4시즌 동안 꾸준하게 포트를 개패고 있거든요. 뉴올이 3시즌 동안 맞대결에서 10대 1로 압승을 했었다. 근데 직전 경기가 사실 이게 포틀랜드가 거의 한 15점? 그 정도 이상으로 뉴올을 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되게 어려운 경기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뒤집었다. 특히 이제 클러치에서 허브 존스 같은 애들의 수비가 아주 좋았었고 이게 포틀랜드가 이날도 좀 사이먼스가 고전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포틀랜드가 이날 근데 대신에 그랜트가 엄청 잘했어요. 그랜트가 아마 30점 이상 받고 뭐 턴오버가 5개 있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랜트가 이날 3점도 15개 던져가지고 7개인가 넣고 본인이 많이 던져가지고 잘했어요. 그랜트는 나름대로 뭐 에이튼도 조금 보자도 해주고 이랬는데 전반적으로 포틀랜드가 이제 좀 수비도 갖춰지지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쉬웠던 것 같아. 뉴올리언스를 이겨먹기에는 이런 스쿼드 레벨이 부족했다. 경기를 15점 이상으로 벌리고도 그걸 유지하지 못한 점. 포틀랜드의 이런 좀 끈덕짐이 부족했던 경기였었던 것 같고 뉴올리언스도 지금 좀 약간 장애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 발렌슈나스가 나갔잖아요. 기본적으로 센터진의 높이가 낮아진 점 이게 아쉽고, 그리고 머레이를 데리고 왔는데 머레이가 첫 경기부터 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나온다는 건데,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이런 공격에서의 좀 장점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였었어.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었어요. 이날도 전반전에 엄청 맥을 못 쳤었는데 그나마 후반전에 많이 따라갔고, 이게 저는 좀 센터에 타이스 대신에 이브 미시라는 선수, 이브 미시가 올 시즌에 드래프트 된 애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좀 적은 출전 시간으로도 굉장히 쏠쏠하다. 뭐 오펜이면 오펜, 뭐 득점이면 득점, 블락샷이면 블락샷, 출전 시간 대비 굉장히 훌륭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니엘 타이스가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 빅맨이지만은 이런 에이튼 같은 높이가 있는 빅맨한테는 저는 좀 더 이브니 씨를 좀 중용했으면 좋겠고, 지난 경기는 뉴올리언스는 엄청 초반에 안 풀리고 포틀랜드는 나름대로 잘 풀린 경기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기에는 양팀의 전력차가 조금 있고 상대 전적 차이도 많이 나고, 특히 뉴올리언스는 작년에도 홈보다도 원정에서 7승이나 더했던 이런 팀이기 때문에, 더구나 직전 경기는 이 포틀랜드가 그랜트가 대폭발한 경기였었는데 그랜트가 꾸준하게 이런 걸 해주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뉴올리언스도 이 자이언이나 잉그램이 별로 못했었는데 호킨스라는 벤치 에이스가 상당히 잘해줬던 경기였다. 약간 뭐 운적으로 보면은 얘네들이 매번 터지는 애들은 아니니까 운적으로 보면은 그랜트나 호킨스가 터졌다는 점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어쨌든 거의 한 15점 차, 뉴올리언스가 포틀한테 그 정도 끌려갈 팀은 아닌데 그 정도 이상 끌려가다가 이거를 뒤집어낸 거, 그것들을 높이 사가지고 저는 또 한 번 뉴올리언스를 좋게 볼 것 같고요. 아무래도 포틀랜드가 특히 이제 천시 밀러스 감독이 선수 시절에도 그렇고 되게 수비적인 마인드가 강한 감독이에요. 상대팀의 3점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언더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자, 다음 경기 오클라호마 대 애틀랜타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지금 전력이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뭐 하텐슈타인이 못 나오긴 한데 그래도 뭐 충분히 땜빵이 되는 것 같아. 거의 뭐 작년이랑 비슷한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루소 대신에 뭐 그 이제 아이제아 조가 나올지 카슨 월러스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라인업이에요. 그리고 그거로도 상대팀을 아주 개패했었다. 사실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가 시카고랑 경기를 했나? 시카고 맞나? 네, 시카고랑 경기를 했는데 3점 슛이 20%, 3점 슛 40개 중에 8개 들어갔거든요. 그 전 경기 덴버전도 3점 슛 36개 중에 8개. 오클라호마가 시즌 초반에 이 외곽이나 뭐 야투 이런 것들이 훌륭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두 경기 모두 마헨에 성공을 했다. 그만큼 본인들의 야투가 안 들어가는데도 수비가 정말 뛰어나요. 보면은 직전 경기 3점슛 20%, 야투율이 42%였는데 스틸을 15개나 해냈습니다. 작년에 스가가 원래 공격력도 있지만 스틸도 상당히 높은 선수였거든요. 여기다가 카루소나 도르테 같은 미친 수비수들이 보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카고한테 턴오버를 26개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되게 안 터진 경기였는데 스틸도 많이 해내고 시카고한테 턴오버를 엄청 뽑으면서 시카고도 야투가 정말 개판이었어요. 오클보다도 더 안 좋았어. 그런 경기였어가지고 오클라호마가 본인들의 야투가 안 터지는데도 수비로 그거를 메꾸고 있다. 이 지경이거든요. 그게 일단 돋보여. 저는 여기다 썼다시피 보스턴의 견줄 대항마로 보인다. 또 이제 홈에서 지금 이제 두 경기 동안 덴버나 시카고 모두 원정이었는데 오늘은 홈이잖아요. 작년에도 오클은 홈에서 33승 8패, 홈에서 정말 강한 팀이었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애틀랜타는 지금 애틀랜타 경기가 계속해서 기준점이 조금 낮아요. 저는 작년에 이제 트레 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트레 형이 뛰는 날에는 애틀랜타의 평균적인 언더오버가 막 240까지 가고 이랬었는데 애틀랜타에서 트레 형이 안 뛰던 시기에는 애틀랜타가 점수가 되게 안 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트레 형의 유무가 애틀랜타의 언더오버에 정말 지대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 두 경기는 모두 다 220점대 초중반이었었고 오늘은 232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오늘도 일단은 저는 오바 쪽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애틀랜타 경기는 저는 오바가 조금 땡기고, 오클 역시 수비가 좋긴 하지만은 얘네들도 템포가 느린 편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생각도 나고. 근데 이게 애틀랜타가 여기 보면 다이슨 다니엘스라고 있는데 얘가 작년에 뉴올에서 뛰다가 애틀랜타로 이적을 했거든요. 트레 형이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이제 트레 형은 아무래도 하드 볼핸들러고 이제 팀에 헌터나 제일런 존슨 이렇게 받아먹기 잘하는 외곽에서의 슈팅 능력도 나름대로 있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 다니엘스도 키가 2m에다가 보조 핸들링도 조금 되고 특히 수비가 좋은 선수거든요. 트레 형한테 알맞은 조각인 것 같아. 다니엘스가 직전 경기도 아마 스틸을 6개나 해내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양팀 다 스틸 좋은, 스틸 같은 거 잘하는 손질 좋은 스틸러들이 많이 있고 양팀 다 턴오버라든지 속공 이런 것들이 엄청 오갈 것 같아. 전반적으로는 저는 좀 빠른 템포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걱정되는 건 이거 하나. 오클라호마가 작년에도 되게 잘 나갔는데 백투백에서는 8승 6패였던 거.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해. 작년에 오클라호마가 서부에서 되게 높은 순위에 있었었고 동부나 서부나 최상위권 팀들은 백투백에서도 그렇게 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클라호마는 본인들의 성적에 비해서는 백투백에서 조금 약한 거. 이게 걱정이긴 해. 그래서 일단 저는 아무래도 오클라호마가 안 풀릴 때조차 수비로 상대를 말아먹었었는데 그만큼보다는 약투가 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여전히 오클라호마를 좋게 보고 강력한 홈성적도 있고 오바 쪽도 생각 좀 해볼게요. 이 경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스 대 클리퍼스 경기 있는데요. 야, 이게 골스가 지금 초반에 되게 잘 나갑니다. 근데 이게 조금 맹점이 있는 거는 골스가 좀 너무 약한 애들만 만났어. 골스가 포틀랜드 원정, 유타 원정 가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물론 원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상대가 너무 약했다.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해요. 저는 맨날 골스를 얘기할 때마다 특히 버디 힐드의 영입도 그렇고 카일 앤더슨도 그렇고 이 선발도 그렇고 48분 내내 이 평균 이상의 수준 높은 그런 라인업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선발도 센데 벤치 구간도 약하지 않다는 거, 이게 골스의 장점 같아요. 저는요. 반대로 클리퍼스는 지금 카와이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도 하고 작년에 비해서 폴 조지는 나가고 카와이는 누워 있고 이래서 지금 뭐 하든 말고는 사실 미드맨이 별로 없잖아요. 그나마 어제도 노먼 파월이 30점 이상 넣어주고 주바치도 22점인가 넣고 하든도 자유투 삥뜯기로 많은 득점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굴러는 갑니다. 얘네들이 뭐 덴버 원정에서 이겼으니까 지금 사실상 카와이라는 핵심 선수가 없는데도 잘하고 있는 셈이긴 한데, 근데 과연 이 노먼 파웰이 꾸준하게 그 정도의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냐? 이거는 좀 애매해요. 아무래도 파웰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작년에도 되게 효율 좋은 외곽 자원이긴 했는데 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냐? 그거는 저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파웰은 평소보다 많이 터진 셈이다. 이거고 골스는 여기 적었다시피 그동안 너무 쉬운 팀만 만났는데 내일 만나는 클리퍼스 그래도 까다로운 팀이기는 하다. 이제 클리퍼스가 작년에 아마 4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하든이나 카와이, 폴 조지 빅3가 있었을 때였었고 지금은 이제 뭐 카와이도 부상이고 폴 조지는 나갔으니까 사실상 하든밖에 없는 셈이어서 클리퍼스도 지금 골스를 상대하는 이 시점에서는 전력이 되게 다운그레이드가 된 상태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애매해 보이네. 골스가 9.5의 마해는 해낼 수 있을까? 클리퍼스가 어제 뭐 덴버 원정에서 고생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9.5 마해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저는 골스가 뭐 하면은 또 한다는 마인드예요. 클리퍼스가 어제 고전도 많이 했고 전반적인 구성도 그렇고 클리퍼스도 벤치가 안 좋거든. 어제 뭐 이제 아미르 코피라든지 어제 바툼도 아예 슈시도 안 했고 캐포주 휴턴의 슬래셔 캐포주를 데리고 왔는데 10개 중에 2개 넣었습니다. 클리퍼스의 벤치도 신통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벤치 구간이든 선발 구간이든 골스가 이 경기를 꽤나 좀 좋은 모양새로 끌고 갈 만은 하다,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뭐 골스가 마해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이는 안 보고 있는데 저는 221.5로는 클리퍼스의 색깔이 수비팀이긴 하나 그래도 오바 쪽으로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